한국이 아프간에서 극비리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탈레반은 해외 국가에 협력한 인물들과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며 처음으로 자신들의 얼굴을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미군은 지난 31일 철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갑작스럽게 철수를 하자 탈레반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제일 먼저 해외 국가들의 통역을 맡은 이들과 그의 가족들까지 사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아프간 내 가장 큰 대사관은 미국으로 직원 수만 4,200명에 이릅니다. 이에 미국은 영국에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하여 미국 대사관 직원과 이들과 함께 미국에 협조해준 난민들을 24개국의 미군 기지에 수용해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탈레반과 합의한 철군 기간은 6일 후인 이번 달 31일입니다. 그 후에는 외국인이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아프간인들의 철수를 완료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아프간 난민으로 신분을 위조해 미국 등 각 지역에 탈레반이 입국하여 폭탄 테러 등을 겪은 바가 있으며 한국은 반세기 전 미국, 유럽, 일본에 대량의 난민을 배출한 과거가 있기에 외교적 시선에 3년 전 예멘인 515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무슬림 혐오 반대를 주장하며 문제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이번 아프간 사태의 난민 수용에 대해 한국은 입을 닫고 이렇다 할 견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아랍에미리트, 코스타리카, 칠레가 아프간 난민 수용 의사를 밝혔고 과거 많은 난민을 배출한 한국이 뚜렷한 견해를 밝히지 않자 BBC 등 해외 매체는 한국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영국 출신 한국 프리랜서 기자인 나팔 야시드는 한국 청와대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 6월 13일 올린 G7 정상회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은 선진국 클럽의 일원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좋아한다. 그러나 과거 한국을 도왔던 난민이나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적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라고 비판하였고 이 기자의 트윗은 레딧이라는 해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다른 국가는 상관없지만 한국은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했다. 선진국이 되니 과거를 벌써 잊은 건가? 한국의 거만함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국은 과거에 너희들에게 도움을 준 역사를 다시 기억해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다. BTS 빼고는 한국은 별 볼 일 없는 나라잖아? G7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오마이갓. 내가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모두 거짓이라니. 난 지금까지 한국에 속고 있던 거야? 등 비난의 댓글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으며 특히 BBC의 경우 한국에 대해서 가장 비겁한 나라라며 한국을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러한 비난 여론은 한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국제적 이미지가 후퇴하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됐다라며 입을 닫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20일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언론과 외신들의 반응에 일본은 한 건 잡았다는 듯이 또 말도 안 되는 날조를 하고 있는데요. 탈레반 일본인의 대피 인정. 탈레반 일본 언론의 명언이라며 일본의 자위대가 도착하자 2만 5천 명의 난민이 자위대를 반겼다고 밝혔으며 탈레반이 일본의 자위대 수송기 파견 문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안정을 보장했다며 누가 봐도 조작임이 티가 나는 영상을 제작하여 탈레반과 인터뷰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가리가 없는 건지 이러한 날조 소식에 수천 건의 정신승리 댓글이 달렸으며 몇 가지 소개하자면 아무리 탈레반이라 해도 일본을 건드리면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를 리가 없으니까. 이것이 일본의 국력이다. 프랑스도 수송기가 출발할 때 방해폭탄을 터뜨리며 탈출해야만 했다. 그렇게 자랑하는 한국의 육군. 왜 그들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 거지? 이번 기회에 탈레반을 소탕하여 자위대의 위력을 보여주고 오면 어때? 와같이 심각한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국 외교부가 브리핑을 통해 극비리에 8월 23일 중간 기착지인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 도착했고 8월 23일부터 카불과 이슬람아바드를 왕복하며 아프간인들을 이송했다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은 전시 상황과 같은 무장을 하고 아프간을 향했으며 탈레반의 협박에 시달렸고 확인된 사망자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살상으로 이어지며 다급히 아프간을 탈출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신들의 수많은 비난 속에서도 이러한 한국 이송 작전을 철저히 숨겨왔고 16일부터 이번 작전 수행을 준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탈레반의 순찰 지역과 공항을 향하는 군중들의 밀집 지역 및 탈레반 검문소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 기습적으로 작전을 수행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송을 추진하며 처음 집계한 현지인 조력자와 가족은 427명이었습니다. 이들과 사전에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현지 상황을 전달받았고 수집한 자료로 탈출 시점을 23일로 정했으며 한국 군용기 3대가 이미 작전을 수행하여 무사히 이들을 구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송 작전에서 가장 큰 고비는 조력자들이 거주지에서 카불 공항까지 이동하는 일이었습니다. 탈레반은 카불 전역에 검문소를 설치해 신체 수색은 물론 휴대전화까지 뒤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칫 한국행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 중이라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언제든 총살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전했으며 탈레반의 눈을 속이기 위해 군 수송기가 도착하기 전 제3국으로 이동시켰던 주 아프간 소속 한국 대사관 소속 공관원을 다시 카불 공항에 투입하는 작전을 수행했으며 아프간에서 한국군과 구호 요원들과 함께 일했던 아프간인을 대피시켜 한국으로 이송 중이라 밝혔습니다.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분쟁 지역의 외국인을 대규모로 수용 키로하고 국내로 이송하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정부가 난민으로 인정한 아프간인은 2001년부터 2014년 사이 아프간에 주둔한 한국군을 돕거나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 및 직업 훈련 등 재건 임무에 참여했던 의료진과 엔지니어, 번역가 등이며 그 이상의 난민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이렇게 국내 언론뿐 아니라 해외 언론까지 속이며 극비리에 진행된 이번 작전에서 최종적으로 수송대까지 도착한 난민은 391명이라고 전했으며 26일 인천공항을 거쳐 진천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머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난민 391명은 약 6주간만 이곳 수용시설에서 머물 예정이며 더 이상의 난민 수용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작전 수행 중 예정된 427명의 난민 중에서 36명의 신원이 발각되어 결국 이들 36명은 한국행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게릴라 작전에 대해 외신은 비중 있게 다루고 있지만 역시 일본만큼은 한국의 소식에 입을 다물고 있는데요. 작전 수행 중 구하지 못한 난민 36명을 갖고 또 어떠한 날조를 할지 기대가 되네요. 레알TV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